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근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여러분을 모시고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다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을 만나게 돼서 저 자신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계산정신문화 다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솜이라는 얘기를 아시죠? 다솜이라는 얘기를 아시는 분이에요. 다솜은 사랑의 옛말입니다. 사랑의 옛말 우리 고유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정신 문화 사랑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프로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계산의 지리적 이치, 계산이 아름다운 정신, 연리지 순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의 지리적 이치는 세계적으로다가 쭉 지도를 봤을 때 대한민국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다 딱 해놓으면 엄지 손가락을 딱 내밀은 이거 1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 세계 속에 1위를 하고 있는 거 이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문맹률, 국가 평균 IQ가 제일 높습니다. 인터넷 보급률, 반도체 산업, 청소년 교육률, 학력 수준, 해양 조선 산업, 디지털 TV 산업, 전자 산업 등이 그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중심에 계산이 있습니다. 계산은 그 충청북도에 속하면서 중간에 있습니다. 계산을 중원 땅, 충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때는 중원경을 설치하고 나라의 중앙을 위치를 의미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지금의 충주 지방에 중원경을 설치했습니다. 그 충청북도에서 중원문화의 정체성 정립을 해놨는데 양반문화의 본고장, 중심지의식, 학문과 예술의 중심, 호국의열의 중심 이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한의 지리적 중심지 어디냐? 충청북도 계산군 청천면 이평리가 정중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군청에 있을 때 기획감사실장에 할 때 지도를 펴놓고 보면 분명히 우리가 중앙인데 말로 다 중앙으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북대학교 나계찬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그 서울대학교 지리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한의 지리적 중심은 계산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통일 한국이 됐을 때는 지리적 중심지가 어디냐면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때는 그 중앙탑을 이제 설치했는데, 중앙탑은 어떻게 했느냐면 과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느 시간을 맞춰가서 저 북쪽하고 남쪽하고 양쪽의 스님이 똑같은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맞는 지점이 지금 현재의 중앙탑이 되겠습니다. 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설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과학적으로다가 dengi 계산군 청천면 이평리가 정중앙이다 이렇게 중심적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중심 길을 만드는데 여기 청천면 속면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계산이 아름다운 정신, 이 정신은 좀 많겠으나 그 전통적인 뿌리와 역사를 연결시켜서 자랑스러운 점을 정리하여 우리 그 자긍심을 높여나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산인의 아름다운 정신은 요약해서 문화정신, 효의정신, 충절의 정신, 공동체 정신, 상부 상조 정신, 선비 정신이 있는 것이 계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정신입니다. 문화정신에 있어서 계산군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가 19군데, 도지정문화재가 5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 7점 있는데 연풍면 말불상군 각연사 석조변화불 좌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연사가 그 위치가 지금 칠성면 태성리인데 원래는 그 칠성면 절말 쌍곡리 절말에다 질라 그랬었어요. 절말에 질라 그랬는데 그 매일 그 대들보하고 석가래를 쭉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이 대파박이 다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가만히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까마카치들이 수백 마리가 내려와서 그 대파밥을 몰고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사무 대파밥을 떨어뜨리러 간 것을 추적해서 가보니까 지금 현재의 그 각연사 절터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다 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헤쳐보니까 이런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각연사절을 절 이름을 깨달을 각자 못연자 이렇게 각연사는 그 명칭을 지었다 이렇게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경유군영정인데 서경유군 선생님 어떤 분이냐면 충청도 관차서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충청 남북도의 도지사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소순면 몽청리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각연사 통일다섯비가 본문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안면 효군리에 가면 보안사 삼수석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연사 통일대사 부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탑과 부도를 구분하는 방법. 탑은 어떤 건가? 부도는 어떤 건가? 탑은 석가모니의 진신살이나 불경 같은 걸 누는 장소가 탑이고, 부도는 오래된 스님의 진신살이를 눕는 곳, 뼈를 보관하는 곳, 이게 부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적이 2점 있는데 청천면 미륵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그 청천면 공림사를 시작해서 화양동까지 넘어오는 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통일신라 때 고려초 그때 만들어진 성인데 그 사적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도명산이기 때문에 일명 도명산성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음 우암송시열 선생 유적을 총괄해서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암 선생 신도비와 묘소, 화양서원 정비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우암송시열 선생 묘소는 원래가 그 수원에 있었는데 다시 그 청천에다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하면서 이 장소가 명당 자리예요. 어떤 자리냐면 장군 대저형입니다. 장군 대저형이 이거 쓰긴 썼는데 장군이 있으면 졸병이 있어야 돼요. 그 졸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청천에 장을 만들었어요. 청천에 장을 만들어서 청천 장군을 졸병으로 생각해서 이래서 장군 대장에 맞게끔 이렇게 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다음에 만덕묘 정비가 있습니다. 만덕묘 하면 학생들한테 만덕묘로 가보면 묘소가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요. 그건 아니고 요 사당묘자입니다. 그래서 만덕묘는 그 임진왜란 때 이여성 장군 등을 보내서 명나라에서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 신종과 명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의정을 모시는 사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만동 사락을 했다가 이제 만덕묘로다가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1666년 60세에 여기 그 암소제에 내려와서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글 공부하면서 제야에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화영동입니다. 화영동에서 83세 돌아가실 때까지 23년간 여기 머물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성리학을 연구하고 이랬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화양구곡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점이 그것이
제5곡 첨성대입니다. 첨성대에 가면 여러 가지 글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임금님, 왕의 글씨가 있는 곳이 다 여기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만절필동, 요거는 선조가 쓰신 글씨고, 그다음에 화양서원, 요거는 위에 거는 선조가 썼고, 여기 숙종이 썼습니다. 원효대왕의 숙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 글씨가 잘못됐네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명나라의 신종의 글씨가 옥조빙호고, 명나라 마지막 임금의 의정의 글씨가 비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비례부동이고, 그다음에 옥조빙호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옥조빙호는 현장에 가면 이렇게 호미파에서 지금 글씨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중원대학교 그 향토문화연구사장을 하면서 2013년대에 유기농 엑스포를 했어요. 유기농 엑스포를 했는데 대학에서 유기농 엑스포에 참여할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을 좀 많이 모시도록 하자. 그 중국인을 모시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그 명나라의 왕글씨가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탁본 전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탁본을 전시를 했는데 다행히 옥조빙호라는 글씨를 찾았어요. 살인면 우현정이라는 그 분의 그 글씨 그 보관했던 분인데, 그분이 일제만개, 일제강점기에 탁본을 해놓은 거예요. 요거 찾아서 전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가 요 안에 찾아서 글씨를 새겨놓던 장소예요. 옥조는 뭐냐면 임금님의 멸리관에 그 주력진을 다니는 옥조 그거고, 빙호는 뭐냐면 얼음빙자에 항하는 요자예요. 임금님이 정치할 때는 옥을 얼음 항아리에 누서 있게 냉철하게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다가 옥조빙호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다음에 도지정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삼방리 마애불 좌상이 있고 삼방리 삼층석대비 있습니다. 그 마애라는 뜻은 바위를 깎아내렸다, 깎아내려서 거기다 그 조각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삼방리의 그 전설은 어떤 곳이냐면 그 조선조 개국공신인 백응예미가 거기에 은거에서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살아왔는데 이성계 태조께서 여기를 찾아왔어요. 와서 같이 정치를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안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그 임금이 찾아왔던 산을 어레산이라고 불렀고, 또 3번 찾아왔기 때문에 삼방리다, 이렇게 지명이 붙었습니다. 다음에 정인지 묘소가 불정면 예령리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KBS 드라마 중에서 그 장영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주로 내용은 장영실이하고 이천하고 그 해식이나 물식의 이런 과학적인 그 물건을 만드는데 주역을 하시던 분이에요. 세종 때 얘기인데, 거기에 장영실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분이 이 계산의 묘소가 2군데가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정인지라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충민사 밑에 가면 정초 선생이라는 분 계세요. 정초 선생은 농사직서를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2분께서 그 세종의 명예받고서름에 그 이런 과학적인 거,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데 주역을 하신 분이에요. 다음에 청천면 소재지에 가면 삼화소가 있습니다. 삼화소는 인사 상원에 합격한 분이 50명 이상 되는 고을에 삼화소를 지어줬어요. 근데 전국에 어명으로가 지어준 데는 해덕하고 여기 청안
사마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진사, 생원, 관찰사 이런 분을 배양하시는 분들이 지금 115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그 분을 많이 모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계산은 공동체 정신이 있습니다. 거기 중심에는 그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지명이 느티나무 계자 혹은 그 효연나무 계자로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가 많고 산이 많은 곳이 계산입니다. 느티나무가 어느 정도 많으냐? 느티나무가 가장 좋은 거는 군에서 보수로 지정했어요. 보수로 지정한 게 3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56주가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113주가 있어요. 다음에 1000년 이상 된 느티나무, 충청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가 청천면 공림사에 있어요. 다음에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가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천연기념물 지정된 것이 장현면 오거리에 삼계정이라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느티나무는 중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앙이라는 의미. 그렇게 하고 이제 느티나무 계자를 우리는 1000년 이상 써왔습니다. 그래서 신라 때는 계양군, 그다음에 고려 때는 계주군, 그다음에 조선조 태종 13년 1413년 10월 15일서부터 계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계산 군민의 날은 10월 15일입니다. 그 느티나무의 상징을 말씀드리면, 억센 줄기는 강인한 의지를, 고루 퍼진 가지는 조화된 질서를, 단정한 예쁜 예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 왕이 느티나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조정을 가리킬 때 최고의 행정기관은 의정부를 계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계부는 유래는 의정부들의 세주의 계목을 심었습니다. 이 세주의 계목은 삼정승을 뜻해서요. 삼정승이 백성을 먹이 살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시던 궁궐 이름을 별칭하다가 계신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최고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나라의 예교문서를 맡아보는 승문원을 계원이라고 불렀고, 삼정승의 자리를 계의라고 불렀고, 삼정승의 지위를 계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영말다리 건너서 세계 최대의 계산군민 감호소설 만드는 것도 이렇게 계정이라는 뜻을 갖고서는 소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느티나무의 역할과 예찬, 이건 정자나무로서 위대성, 또 민주주의 토론장, 아름다운 추억의 고향, 목재로 사용했고, 대개 목조 불상은 대개 느티나무로 다 많이 만들었어요. 다음에 열매를 먹으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흰 머리카락이 검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당산목으로다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설 속의 느티나무 얘기가 있는데, 가잠성의 느티나무가 삼국사기 열전에 실제 나와 있습니다. 계산은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의 접경시대예요. 접경지대입니다. 접경지대인데, 계산에 가잠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가잠성이 어디냐면 현재 경찰서 옆에 그 앞에 도서관 자리입니다. 근데 사기에 나오는 거 보면 차한덕이라는 장군이 가잠성 현령으로 발령받았어요. 현령을 받아 있는데 백제군이 쳐들어왔어요. 백제군이 쳐들어와서 한 100여일 공습을 하다 보니까 식량도 떨어지고, 또 부하들은 다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항복을 하자, 우리 목숨이라도 살립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차한덕 장군이 부하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커다란 느티나무에 가서 이마를 받고 자결했어요. 그 느티나무가 어디 있었냐면
교육청, 옛날에 교육청이 자리가 이 자리인데 1970년도에 교육청을 줬다 짓는데 거기에 커다란 느티나무 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아마 그걸 보존할기나 이랬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걸 캐내고 교육청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서관짜리가 됐습니다. 요 느티나무는 그거에 쉽게 얘기해서 새끼나무예요. 새끼나무가 이렇게 굵었습니다. 충북 최고의 공림산 느티나무인데 요거는 그 충북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인데 한 1010년 정도 됐습니다. 공림사 그 창건과 맞춰보면 그 정도가 됐습니다. 답계연의 급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조선조 때 영남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한전을 갈 때 세 개의 길을 택했습니다. 또 추풍령하고 중령하고 연풍 세제를 오는 거로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계산을 거쳐서 한양 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 얘기 즉은 추풍령으로 가면 추풍 낙엽까지 떨어지고 또 중령으로 가면 대나무 죽자입니다. 대나무에 미끄러지듯이 떨어지고 그래서 계산 연풍을 거쳐서 계산을 거쳐서 한양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과거 급제에 많이 됐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풍세제라고 지금 써놓은 거는 계산 사람은 연풍세제라고 불러야 돼요. 대개 불러면 문경세제 그러는데 지금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연풍세제, 계산세제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신앙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신앙이란 제가 그 1997년도에 계산의 마을공동체 신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마을 수가 278개 마을인데 마을공동체 hen내를 잘 조사해 보니까 이때까지 80군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가 현지 확인해서 책을 쓴 바 있는데 그 대개 음력 1월에서부터 보름 사이에 마을이 잘 되고 번성하고 그 잘 돼달라고 이런 동제를 함께 지냈습니다. 요거는 그 신앙을 떠나서 마을에서 공동적으로다가 같이 함께 제사를 지낸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책을 만들 때 요 책 표지입니다. 책 표지인데 하나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가장 센 동물이에요. 그다음에 땅에선 사자가 가장 세요. 그다음에 바다에서는 고래가 가장 센 동물이에요. 이 세 동물이 함께 만났어요.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영험이 있는 동물을 한번 선정하자. 어떤 동물이 선정됐을까요? 아시는 분이요. 어떤 동물이 당선됐냐면 요겁니다. 요거. 안 나오는데 요 위에 세 가지를 해놓은 게 오리를 상징한 겁니다. 오리. 이게 소떼인데 오리인데 오리는 하늘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땅에 기어다닐 수가 있어. 그다음에 바다에 잠수를 할 수가 있어. 천상천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오리입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다가 이런 소떼를 만들어 놓고서 재앙을 막아주고 또 풍년 농사가 잘 되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동제를 지내면서 이렇게 소지를 올립니다. 이제 재작년에 어느 동네 갔더니 산신제를 지내다 보니까 코로나19 좀 얼른 없어지도록 소멸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소지를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삼색실과는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색실과 뭐냐면 대추, 밤, 꽃감입니다. 이 삼색실과 왜 꼭 써야 되는데 또
대추밤을 결혼할 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던져줍니다. 왜 던져줄까요? 예, 맞습니다. 대추는 아들, 자손을 번성해달라고 그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던져주는 거고, 또 밤은 나와 며느리하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밤은 생리적으로다가 밤 씨앗을 심어 놓으면 밤나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와 며느리하고 연결해 주는 거고. 그다지 꽃감은 왜 제사 지낼 때 꼭 낼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감 심은 데 감 날까요? 안 나죠? 고염나무가 납니다. 고염나무가. 그래서 그걸 감을 놓는 원인은 감나무가 되게 하려면 그 나무를 당초 씨앗 뿌렸던 거를 고염나무를 비워야 돼요. 비가 와서 꼭 접을 붙여야지 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났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가지를 자르는 아픔을 갖는 교육이나 생활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인간된 도리를 다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다가 삼색실과는 꼭 써야 된다. 이 우리 조상들의 큰 뜻을 이렇게 담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다음에 그 선비 정신이 깃든 곳, 또 인거의 고장이 계산입니다. 그 구곡이 많은 곳이 이제 계산이에요. 화양동 구곡, 선의동 구곡, 선의동 쌍곡 구곡, 가른동 구곡, 연화동 구곡, 풍계 구곡, 고산 구곡. 이 7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구곡 중에서 이제 가른동 구곡에 가면 맨 그 꼭대기에 가면 선구감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선구감에 가보면 실제 커다란 바위에다가 바둑판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바둑판 양쪽에 홈을 파놓고 거기다 바둑알을 눕게끔 되어 있어요. 얹어놓고. 그리고 산호동경이라고 써놨어요. 한문에다가. 산호동경이라면 네 동갑나기 노인들이 함께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산 이름이 선유봉이에요. 옥녀봉이에요. 그 밑에다가 보면 시를 써놨어요. 시를 아주 멋있게 썼어요. 한문에다가. 한글로 번역해 하시면 어떤 얘기가 되면 그 산 이름이 옥녀봉인데, 옥녀봉 산마루에 해는 직원만 아직 바둑을 끝내지 못해 집에 들어왔네. 이튿날 궁금하여 다시 가보니 흙과 백이 어우러져 꽃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시를, 멋있는 시를 100년 전에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썼습니다. 우리 선조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초 최고의 아동교과서를 지은 분이 계산분이에요. 이 책 이름은 동몽선습입니다. 계산록 검순이 출신인 소요당 박세무 선생이 지었어요. 1541년도에 짓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하늘과 땅 사이 만물의 무리에 오직 사람이 귀하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옳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론에서는 중국의 역대 성인을 소개하고 신라, 고구려, 백제, 상부의 국화 시절을 명시하여 자주성을 강조하고 태봉, 후백제, 고려, 조선 등의 역사를 기술했으며 특히 연령별로 지켜야 할 도리, 이걸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동몽선습입니다. 이 동몽선습은 세계 최초의 아동교과서입니다. 과거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지금 체코라고 불립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코메니우스가 쓴 세계의 도회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보다
117년이 앞선 게 동문선수입니다. 이 동문선수의 저자가 계산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잘 쓰신 거를 영조대왕께서 서문을 쓰시고 우한 송시열 선생께서 발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산뿐이다. 그래서 지도 계산 향토소 연구회는 금년도에 그 동문선습을 번역해서 영문에다가 만들어서 세계 그 백과사전 여기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군수님께서 한 1,000만 원 지원해 줘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미국이나 영문을 사용하는 국가에다가 다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 동문선습비입니다. 다음에 이거 목요일 날인가 그 강의가 될 건데 연풍만간 단원 김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 김홍도가 연풍 현감을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하면서 그 가뭄이 많이 들었는데 그때에 많은 그 주민들을 많이 그 기근을 살리는 데 기여를 했고, 특히 이분께서는 48살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데 그 상암사라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탱화도 그리고 시주도 많이 해주고 그런 덕을 입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김양기입니다. 그래서 연풍에서 녹을 받았다. 그래서 이을연자를 쓰고 녹을 받았다는데 녹자 쓰고, 그래서 아명을 연록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그 그림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몇 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황묘 농접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고양이하고 고양이가 나비를 희롱하는 장면인데, 요거는 고양이는 70대 노인을 상징하고 나비는 80대 노인을 상징합니다. 요자 앞에 있는 그림 파랑이는 그 청춘을 뜻해요. 그래서 고양이가 나비를 희롱하는 장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는 관현감 이렇게 딱 뚜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풍 현감 시절에 그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단양팔경 중에서 사이남도, 옥순봉도 이걸 그리셨고 도단 삼봉도를 그리셨습니다. 요 정도만 그 연풍 현감 시절에 그린 그림이 남아 있어요. 충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정자를 보유해 있는 것이 계산입니다. 전국은 어디가 제일 많으냐? 안동이 제일 많습니다. 이 정자가 많다는 얘기는 선비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 정자가 고산정인데, 고산정 정자는 충북도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자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현판이 하나 있어요. 고산정이라는 현판하고 요짝에 그 호산성집이라는 현판이 하나 있습니다. 편액이 있는데 이 편액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면 요건 아까 말씀드린 서경유군 선생께서 충청도 관찰사를 할 때 고산정 정자를 짓는데, 서경유군 선생은 예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접판서 등등 올라가서 중앙에 있으면서 명나라 사신이 오면 마중을 나갔어요. 원접사로다가. 그래서 원접사를 뽑을 때는 어떻게 뽑냐면 명나라 사신들이 시를 잤어요. 그러니까 시를 한번 던져주면 화답을 해줘야 돼. 그런 실력자를 고른 게요. 그 누가 당선됐냐면 서경유군 선생께서 당선됐어요. 그래서 서경유군 선생이 이제 마중을 나가는 게요. 저 두만강이나 압록강까지 갑니다. 가서 이제 명나라 사신하고 이제 같이 잠을 자요. 잠자기 전에 이제 술 한잔 먹고 하는 얘기가 서로 시를 읊는 게요.
그러다 그런 와중에 명나라 사신이 주지본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주지본 선생께서 서경유군 선생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고향은 어디요?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충청도 관찰사를 할 때 정자를 하나 잘 지났는데 거기는 커다란 호수가 넘쳐 흐르는 것 같이 태극형을 이루고 그 위에다가 정자를 지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주냐면 호수였는데 호자하고 센자하고 몇산자하고 아름다울 성자하고 그래서 호산성집이라고 써줬어요. 근데 서울에 가면 성균관대학교 앞에 성균관이 있어요. 그 입구에는 명륜당이라고 있습니다. 명륜당은 아동 학생들을 걸어가기 장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 그 성균관 앞에 태안교 앞에는 명륜당이 있습니다. 이 명륜당이라고 쓴 글씨하고 호산성집이라는 쓴 글씨하고 1606년에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글씨가 계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충절의 고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공 김심희 장군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산대첩을 하신 분입니다. 임진왜란 산대첩은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의 한선대첩,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심희 장군의 진주대첩 이렇게 하신 분인데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 아군은 3,800명이에요. 일본군은 적군은 3만 명이에요. 3,800명이 7일 만에 300명을 무찌른 게 진주대첩입니다. 이렇게 큰 그 전투력을 갖고 승리한 건 거의 드문 사례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돼서 이분께서 훌륭하신 분이다 되어 있는데 우리 계산업 능촌리에 충민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분 아들, 딸들도 잘 돼 있는데 혹시 안동김 씨 계신가요? 안동김 씨. 안동김 씨는 김치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는 걸 알고 있는. 안 먹어요. 맞아요. 안 먹습니다. 김치를 안 먹고 뭘 먹느냐? 짠지를 먹어, 짠지. 그게 왜 그러냐? 김심희 장군 아들이 김치의 이름이 김치. 이분도 경상도 관찰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손자는 김덕신이에요. 김덕신은 어떤 분이냐면 책을 가장 많이 읽어본 이따가 현장을 가실 텐데 사기의 백이전을 1억 1만 3천 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서자 이름을 억만자라고 불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11,300번을 읽은 겁니다. 그 당시 1,000번 이상 읽은 책이 36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다독을 하신 분에다가 아주 유명합니다. 어느 책에 보면 책 제목에 미쳐야 미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 주인공이 백곡 김득식 선생이에요. 이분께서는 계산인 능촌리가 고향이시고 또 출생지를 뭐 증평이다 뭐 어디 되는데 증평에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에서는 많이 선양사업을 하고 문학관까지 지어놨습니다. 김시민 장군을 도와서 진주대첩을 승리를 이끈 분이 이광학 장군이 또 있어요. 이 묘소가 불정면 삼방리에 있습니다. 선무공신을 선정할 때 1등 공신은 이수진 장군, 또 원균, 권율 장군 이렇게 돼 있고 2등 공신에 김시민 장군, 3등 공신에 이광학 장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광학 장군이 아주 곤양군수를 하면서 진주대첩에 참여했는데 승리를 이끄는데 주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심희 장군이 평탄에 넘어져서 돌아가시니까 이광학 장군이 전체 지휘를 하면서 7일 만에 승리를 이끈 분이 이광학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광학 장군이 많이 빛을 못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분께서는 활을 잘 쐈어요. 활을 잘 쏴서 적군 외장을 활로 쏴서 맞춰서 죽였어요. 그런 바람에 일본군들이 많이 와해가 돼서 졌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최초의 항일 계산 만세운동입니다. 충북도 내에서 만세운동이 가장 먼저 이루는 것이냐? 어느 곳인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청주 아닐까요? 이래요. 절대 아닙니다. 계산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1919년 3월 19일 날 계산 장날을 위해서 인원수가 첫 번 시위 행사가 1600이 모였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 당초엔 600명이라고 돼 있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확인해 보니까 1600명이에요. 1600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이 주동자는 누구냐면 그 홍명이에요. 벽초 홍명이. 자유당 시절에 남북한 부통령을 다 가지고 있던 분이 계산분들이에요. 계산분. 북한에서는 홍명이가 부수상을 했고,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기붕 씨가 청천면 후평분이에요. 그분이 부통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이렇게 인물이 많은 고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계산 만세운동비입니다. 이 만세운동비를 1985년도에 당초에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그 비문을 그때 당시에는 비문을 분청에서 만들어서 그 도청으로 보내면 도청에서 정보부에 승인을 맡게끔 돼 있었어요. 그 와중에 여기서 써보낸 거는 벽조 홍명이가 계산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렇게 써보냈는데 거기서 문안감사에서 내렸을 때 홍명이를 뺐어요. 빼서 그냥 우물정해서 그냥 그 만세운동을 만들었어요. 그 1998년도에 계산항토사 연구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역사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군청에 대해서 고치려면 또 그 자기들이 만드는 거니까 안 고칠 염려가 있어서 우리 계산항토사 연구에서 회비를 내서 100만 원 모금해 가서 벽초 홍명이가 주도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잘한 거죠? 잘했다면 벽도 한번 보내주세요. 또 청안만세운동이 아주 극렬하게 있었어요. 3월 30일 날 하는데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 도내에서 이 정도 모인 적이 드문 사례인데 하도 그 극렬하게 나와서 7명이 일본군에 의해서 사망이 됐고 6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랬습니다. 요거는 그 청안면 만세운동이 끝나고 그 광복이 됐을 때 그 모인 분들 중에서 이태갑 씨라고 저기 그 하얀 그 한복 입으신 갓 쓰신 분이 이태갑 씨예요. 그분이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구해서 게시해 놔봤습니다. 독립운동 민족대표 34명 중에 한 분이 계산분이 계십니다. 소수면 아성리 안심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서 8살까지 사시다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김해 독립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작성했고 민족대표 한 사람으로서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징역살이도 했습니다. 그 이제 청주에 가면 그 3.1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충북 출신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6명이 돼 있다가 한 분은 그 정춘수라는 분은 그 친일에 따라서 철거가 됐습니다. 이 권동진 선생의 동상하고 사진입니다. 서단밀 형무소에 있을 때 수영에 명부했던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사진은
그 수습면 아성리 그 안샘마을 태어난 장소입니다. 다음에 경술국지시 순자란 그 이러한 홍범식 군수입니다. 홍범식 군수 생가가 그 계산읍 동부리 인산이 있습니다. 근데 1997년도 그때에 이 집을 헐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문화재인데 문화재를 잘 수리를 좀 해줄 그 예산을 자꾸 지원해 줘야 되는데 비가 새고 뭐 이래도 지원해 주니까 그때 당시 건물주가 이복기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해제를 해달라고 문화재 해제들어서 해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파트 지으려고 다 내놨어요. 그랬더니 도내 충청북도 내의 문학인들이 중심이 돼서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걸 뜯어내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생가보존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그 서원대학교 총장 하시던 김정기 총장, 또 문화부 장관 했던 도종환 장관, 또 김승환 교수 뭐 등등 해서 한 50명 이래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맨날 회만하고 이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요. 그때 당시 내가 가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군수님, 이거는 군에서 사야 됩니다. 사야 되지 이걸 저짝 그 보존위에서 계속 말로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김문배 군수인데 그분께서 이해를 좀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군수님, 이 집을 사면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이 집 하나로다가 우리 계산군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집 이걸 샀습니다. 사서 이제 사는 원인은 생가보존의 의의를 정리해 봤는데 문화재로서의 가치, 또 홍범식 군수가 금산군수라면서 돌아가신 집, 그 당시 임극정 작가의 집, 충북 최초로 만세운동을 준비한 곳, 여기서 태극기를 그리고 만세운동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존하는데 조금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서 정비 전하고 정비 후 사진입니다. 웅정 8년 무신 4월 이렇게 해서 1728년에 창건했다는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홍범식 군수는 금산군수를 했습니다. 금산군수를 하면서 그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 조약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술련이었던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대들보가 무너지는데 석가래가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자결했어요. 관료수는 최초로 자결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계산분이에요. 그 홍범식 군수의 유품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요 정도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홍명희 관계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정보부 시절에는 홍명희 글씨 홍명희를 잘 찬양 조금이라도 하면 다 붙을 경찰서가 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없어진 겁니다. 1949년도에 금산군에서는 그 남산에다가 비를 순절비 세웠고 98년도에 개성군민들이 국민회관 앞에다 이 앞에다 세워놨다가 다시 생가로 다시 이전했습니다. 금산군수 이전에는 이분이 태인군수를 했는데 지금은 정읍시가 되겠어요. 그 군수를 하면서 엄청 잘했어요. 일본군 수비병을 설득해서 백성을 보호하고 황무지 개척해서 소득사업에 많이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38개 방향에다가 비서가 세워졌어요. 목비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 홍범수 군수가 다 뽑아내라. 다 뽑아내고 지금 비석, 돌로 된 비석이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다음에 부자가 독립운동한 게 있습니다. 수습면 수리 출신인데 김용훈 선생과 김태규 선생님입니다. 우연히 제가 광복절 날 그 KBS를 보다 보니까 광복절 특집 다큐 옥바라지 그녀들의 독립운동 이런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이 프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 김태규 선생님의 사모님이 옥바라지 한 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 다큐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야 계산이 우리가 알기로는 뭐 좀 못한 것 같지만 훌륭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물 이런 분이 계산에 있다 이런 자긍심을 느껴봤습니다. 다음에 효의 정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군 내는 효자, 효부, 연력각이 29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군데 사진 두 군데 사진인데 평강전시 그 효열각은 6분의 그 효열자가 전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자는 교복형 효자문입니다. 다음에 삼각록이라고 있습니다. 삼각은 충신, 효자, 연렬의 뜻입니다. 그래서 계산군 삼각록이 만들어졌는데 182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문인 윤감열이 펴낸 책으로 149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윤감열이라는 분은 살인면 출신이에요. 학자예요. 이분께서 이런 충신, 효자, 연료 149명을 다 정리를 해서 책을 낸 겁니다. 이걸 알고 계산군수 가서 당시 계산군수가 정기용 군수님께서 일부 지원해주고 그래서 서문을 쓰고 그 아들인 윤치기가 후기를 썼어요. 그래서 규장각에 가면 삼각록이 3권이 있어요. 보존되어 있는 게.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삼각록이 계산 삼각록입니다. 다음에 그 상부상존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약이라고 있습니다. 향약. 향약이 보존되어 있는 게 지금 청천향약, 오간동약 이렇게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향약의 4대 덕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수상교, 환난상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일은 서로 권장하고 잘못된 일은 서로 타이르고 예로부터 내려온 습관은 서로 교환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천향약이 1904년도에 만들어졌고 오간동약은 허원종 때 만들어졌어요. 오간동약은 어디냐면 가물면 오간마을이에요. 지금 이차현 군수가 때 태어난 그 동네예요. 그래서 연안이시 집성촌이에요. 거기서 일찍이 향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한목에 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산의 정신은 민족 정신, 나눔 정신, 중심 정신, 자연 정신이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두가 행복한 희망 계산을 건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 그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리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연리지가 충청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곳이 계산이에요. 연리지는 잘 아시다시피 두 나무가 올라가다가 가지가 돼서 크는 거가 연리지예요. 그 다음에 두 나무가 올라가다가 한 나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연리목. 통틀어서 사랑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연리목을 갖고 있는 곳이 계산이에요.
용추폭포 앞에 그 뒤에 사랑산 곳 가면 열리목에 하나가 소나무가 있어요. 두 나무가 올라가다 한 나무가 된 소나무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 열리목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한 56주 정도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계산에 있는 열리목이 한 30개가 있어요. 그래서 열리목이 많은 곳이 계산이다. 열리지가 많은 곳이 계산이다. 근데 요거는 그 청천에 가면 삼성리에 석천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 우르 있던 그 열리지인데 요걸 한번 마치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열리지가 있던 소식을 듣고서 제가 그 신도 회장님한테 물었어요. 물었더니 자기도 가봤는데 어사무사니까 스님한테 주지 스님한테 물어서 한번 가보시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석천암을 갔어요. 석천암을 갔더니 주지 스님이 마침 계시더라고요. 스님, 열리지가 있다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그랬더니 저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갔다 와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야산 상부로다가 한 300m 올라가면 열리지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커다란 개가 확 튀어나와요. 확 튀어나오길래 스님한테 그랬어요. 스님, 저 개를 엄청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개 좀 붙들어 매달라고. 그랬더니 에이,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앞장을 서면서 한 30m쯤 올라가서 내가 오나 안 오나 다시 뒤돌아보고 또 올라가서 믿고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와서 딱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다 그런 얘기야. 응? 그래서 이 열리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이런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